메모리 산업을 왜 잘했냐? 메모리는 메모리 셀 하나를요, 몇억 개, 몇십억 개, 몇백억 개 리플리카를 해요. 특성이 좋은 거를 골라내면 돼요. 음악으로 따지면 이 메모리가 베토벤 같아요. 돌림 노래가 많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모차르트 노래 같아요. 시작과 끝까지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를 높이자식으로 만든다면 미국 회사들은 정답지를 달달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것 같아요. 한 개를 안 틀려야 된다. 무결점으로 가야 된다. 좋은 퀄리티를 내야 된다로 가면 안 돼요. 무결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퀄리티 올리자가 되니까 제조 산업에 워킹하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워킹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대표님한테 뭐 궁금한 점이나 또 온디바이스 AI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에 또 궁금한 게 또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GPU, 엔비디아 이게 완전히 뭐 브랜드화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사실 아직 강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노건 대표가 이런 그 틈새 시장을 노렸다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거 야, 좀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게끔 하는 건데 독점적 강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딥X가 독점적 강자로 가기 위한 전략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저전력의 세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온디바이스 쪽을 보게 됐냐면 CPU하고 좀 저는 평행선 달린다고 봐요. 1970년대 처음에 메인프레임 나와서 뭐 은행원들이 수십 명에서 물려 쓰는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같은 걸 갖다 쓰다가 80년대 PC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텔 칩이 쫙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는 시대라면 저는 메인프레임에서 PC 시장으로 가는 거는 엔비디아가 풍미를 하고 있다. 인텔 CPU처럼. 그래서 1994년도에 그때도 수많은 CPU 도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벼랑간 이 셀폰에 들어가는 CPU는 불모지 영국의 조그마한 스타트업 ARM이 이제 모바일 시대를 엽니다. 네. 그리고 인텔이 이 시장을 한 번도 못 들어가면서 결국 지금 어려움의 단초가 온 이유가 모바일 시대 때 완전히 배제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텔이 갖고 있는 CPU는 저전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제가 보면서 그러면 NPU는 사람이 CPU보다 더 좋아할까? 컴퓨터보다 AI를 사람이 더 좋아할까? 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AI 칩과 CPU의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 결국 AI 칩 쪽이 더 강해질 것 같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저전력 기술. 그러면 ARM처럼 저전력이나 전송 효율에서 발열 효율에서 압도적일 것. 그거를 연상시켜 주려고 만든 게 이제 버터 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손에도 녹는 버터가 칩에서 안 녹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동통신 칩이 또 이제 있었잖아요. 퀄컴이 만든. 근데 퀄컴이 굉장히 영세한 스타트업이었어요. 자기가 혼자 칩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했는데 컨셉트 코 7개를 써놓고 약간 기술을 협력해가면서 CDM에 상용화 시켰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컨셉트 컷 대 4,000개의 구현 특허로 싸웁니다. 누가 CDM 기술 갖고 있는 거냐? 퀄컴이 인정받아요.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받아오면서 글로벌 기업 됐는데 최근에 한 5년 전에 애플한테 30빌리언짜리 소송에서도 이겼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승리 공식을 딱 두 개로 보는 거죠. 초저전력 AI 반도체. 근데 그 원천 기술 특허를 최다로 가질 것.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를 막 400건 이상 돌파를 했는데 저희가 쓴 특허가 퀄컴, 인텔, AMD, ARM 그리고 엔비디아보다 NPU 관련된 특허가 더 많습니다. 미국 등록 특허도 그러니까 포브스지가 서베이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 4개 회사보다 많다고. 이 두 가지를 갖고 시작하는 온디바이 시대 때의 플레이어라면 승리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 또 이런 게 제가 사실 필요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에이전틱 AI 시대에서 피지컬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걸 선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노동인구 저감이라는 미래가 일단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인 제조의 상황으로 이제 일단 탑2가 준비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미래도 있다고 보고요. 피지컬 AI를 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조 산업을 AI 트랜스포메이션 빨리 일으킬 수 있으면 이제 가능할 거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만이 제조업이 있다 하나 IT 제조 쪽이고요. 선박이 있나요? 철강이 있나요? 자동차가 있나요? 가전을 해봤나요? 우리는 이걸 몇 수십 년 동안 해갖고 중국이라든가 글로벌 경쟁자하고 충분히 경쟁도 해보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껴가지고도 버텨내던 제조 강국이었는데 제조 경쟁 4위에 해당하고 지금 AI, 피지컬 AI 시대에서 빨리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으면 저희 무인 제조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SCM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인건비가 비싸다는 문제 때문에 오프쇼링을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미래에 보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로보틱스에 있는 랩하고도 굉장히 열심히 피지컬 AI 로봇이라든가 상용 로봇 그다음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공장을 전체 100% 무인화시키겠다. 정말 그 위험한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이제 인간을 해방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모든 다양한 산업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 10년 동안 온디바이스 반도체 원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지컬 AI의 그 성공은 결국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그 고급 데이터를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요거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아무리 AI 팩토리를,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AI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제조 산업의 헤게모니를 짚는다는 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다 끌어낼 수는 그 나라, 하나의 나라 역량에서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캠프가 있다. 그렇죠. 세계 최초 민간 제조 특화 AI 플랫폼.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보는 게, 우리가 또 원천 기술 전체를 다 만들어내서 수십 개월화 시켜서 전 세계 1위 제조 국가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원천 기술을 잘 집산해서 글로벌 넘버 원 레벨 퀄리티의 제조를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삼성이나 이런 LG라든가 이런 뭐 현대라든가 너무 특색이 있는 게, 삼성전자가 하는 제조 능력은 너무 유니크했어.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거 대체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가? 어려울 것 같았고, LG도 다양한 공장들과 다양한 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보니까 이 제조 능력들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걸 제조하고 싶으면 이 회사를 빼고 다른 회사를 어디서 찾지? 근데 싼 건 있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 있죠. 그러나 제조 퀄리티가 나온다 생각했을 때 배제 불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제조 퀄리티와 이 노하우를 거의 인지로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산업이다. 그럼 여기서 AI 트랜스폼을 빨리 익히면은 3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마이크론이 HBM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HBM은 이게 수직으로 싸가지고 이걸 한 번에 탁 뚫는데, 이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도 한 장씩 한 장씩 뚫어서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죠, 지금 현재. 네. 맞죠. 제조 퀄리티가 좋다는 것도, 선박도 제가 봤을 때는 제조 퀄리티가 좋기 때문인 것이고, 다 OEM, ODM에서 퀄리티가 많이 필요한 거, 용량이 많이 필요한 거, 이건 다 지금 한국에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딥엑스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이 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성공 공식이 2개였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스타트업이 글로벌 회사가 되는 시스템 반도체 이 에코 안에서요, 이 두 가지 다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성취 단계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허도 레이스가 있고 하니까. 근데 그 기술만 가지고는 글로벌 티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호흡하고 고객과 같이 이제 연동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해놓고도 제가 이제 핸디캡이 기술은 좀, 저는 사실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초전력 이거는 우리가 1등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첫 해 창업해놓고도요, 이 두째 해부터는 200개, 300개 회사 만나서 미팅하고요, 칩도 안 날 때부터 이런 칩 만들어줄 거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드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기술 어떤 리퀘어먼트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CES, 뭐 컴퓨텍스, MWC, 뭐 유럽의 인베디드 월드 일렉트로니카, 뭐 1년에 15개에서 20개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네네. 저희 다 가요. CES 상도 3개 받았죠. 근데 올해는 또 머스트시 부스인데, 스타트업이 이거를 제일 먼저 멘션돼 본 적이 없을걸요. 그다음에 컴퓨텍스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잘 안 가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가 AI 반도체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AMD, 뭐 인텔, 퀄컴, 엔비디아 CEO분들이 다 나와서 키노트 하시는 데고, 그 정도로 이제 뜨거운 어떤 각축장이 돼요, AI 반도체 쪽에서는. 거기서 저희가 3, 4년 전부터 참여해서 부스를 계속 열었고, 한 2023년도쯤에는요, 저희가 그 400개 기업이 컴피티션 하는 거 안에서도 저희가 혁신상을 또 받습니다, 컴퓨텍스에서도.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디지타임스라고 해서 전자기술 유력 매체에서 일면 전면에는 젠슨왕을 실었고, 이면에는 저와 디벡스 얘기를 실었어요. 그래서 뭐, 현재 AI 리더, 미래의 AI 칩의 리더, 이렇게 테마를 잡았는데, 그 내용도 제가 요 AI 3대 강국에 썼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를 다닐 때는 그 나라 회사인 것처럼 해요. CES에는 미국 지사가 있으니까 미국 회사인 것처럼 하고, 왜냐면 현지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고객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술 지원하고 홍보하고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이런 걸 계속 하면서, 현재 그래도 저희가 또 인정받았던 게, 아직 칩을 양산하지도 안 해본 회사가 샘플을 300개 글로벌 회사한테 평가받았어요. 그거를 다 반영해서 저희 기술 개발 로드맵에 다 녹여서 만들고 고객들한테 또 이제 심할서 쓰는 거죠. 이 기술이 무조건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때 정도에는 로드맵을 너한테 줄 거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그래도 양산 프로젝트 가고 있는 게 한 4, 50개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세계 시스템 반도체 그 팹리스업계 뭐 브로드컴에도 계셨고 시스코에도 계셨고 애플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의 어떤 독보적 가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를 높이자식으로 만약에 준비하는 거라면 칩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다면 미국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같으면 정답지를 달달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것 같아요. 한 개를 안 틀려야 된다. 무결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를 내야 된다로 가면 안 돼요. 무결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메모리 산업을 왜 잘했냐? 메모리는 메모리 셀 하나를요, 몇억 개, 몇십억 개, 몇백억 개 리플리카를 해요. 그리고 이 메모리 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조성이 좀 파라미터 존재한다. 그럼 그거를 다 이치를 따져서 연구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N 퍼뮤테이션을 다 돌려서 제조를 해봐요. 특성이 좋은 거를 골라내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니까 하나를 잘 제조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작은 요소로 가니까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그 음악으로 따지면 이 메모리가 베토벤 같아요. 돌림 노래가 많다라고 보면 되고 모차르트 노래 같아요. 시작과 끝까지 같은 건 없어요. PLL이 다르고 CPU가 다른 얘기고 GPU가 다른 얘기고 메모리 컨트롤러가 다르고 버스가 다르고 생리가 다 달아있는 거를 한 판에다 녹여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구동돼야 돼요. 이러려면 합리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논리적 대화가 돼야 돼요. 이 돌림 노래가 하나도 없는 이 부분 안에서 모든 부분의 스펙을 서로 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문화도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퀄리티 올리자가 되니까 이게 제조산업에 워킹하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워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브로드컴이 통신을 잘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전송 효율이 좋은 이유도 전송 효율이 좋을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답의 데이터를 갖고 오자.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쉽게 누구가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디벡스가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가기 위한 비전이랄까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그 삼성 이나노 반도체 제품이 이제 DX-M2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칩이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지금 생성형 AI가 대두되면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 높아졌는데 1번 피지컬 AI 시대가 올 거다. 또 하나 저희가 보는 게 2027년도가 되면은 전력이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를 마구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핵발전소 짓는 데는 7년에서 한 10년 걸린다 하고 데이터 센터는 한 3년씩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캐파가 막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2년 전만 해도 GPU가 쓰는 전력량이 남아공의 한 나라 전력량보다 높다가 됐는데 작년은 그게 프랑스였고 올해는 독일 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점점 올라오죠. 무한정 올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풀기 위해서 온디바이스에서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를 구동시킬 수 있는 칩 만드는 게 저희가 DX-M2예요.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거는 5W 미만의 칩이어야만 한다. 5W 미만이면 거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40W, 100W 이러면 진짜 큰 공작기계나 이런 데나 들어갈 수 있지 조그만 디바이스는 못 들어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빌리언 정도의 세미 AGI급 모델을 저희 칩에 돌릴 건데 뭐 20빌리언까지 네티브 지원되는 건데요. 이거를 구동시킬 수 있으면 데이터 센터로 가고 있는 지금 트래픽의 80%는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 1위 하는 초지능한테 물어볼 질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박사급 나온 정도 수준의 질문들은 온디바이스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작은 칩을 만들지만 가상적으로 전 지구에 있는 AI 컴퓨팅 파워의 5배를 건설하게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과격한 가금 단계도 해결할 수 있고 전력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피지컬 AI의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5W 미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삼성 이나노 GAE였어요. 그래서 이 퍼즐이 이 시간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흥분하고 있고요. 뭐 대표님이 이제 또 뭐 장관님한테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이게? 두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산업의 이 제조 산업 다양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모습이고 그 제조 산업의 퀄리티가 글로벌 탑급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우리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잘 될 수 있겠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 한 일개 기업이 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는지 조언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AI 3대 강국을 가는 이 방법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많은 식견들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조언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뭘 하라 하면은 저는 첫째 버티컬 AI, 그 가운데서도 산업 특화 전략 이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조선, 반도체, 바이오, 통신 이거 강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AI와 어떻게 융합시켜서 이거를 어떻게 버티컬 맞춤형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느냐.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예를 들면 조선 분야에 버티컬 AI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거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꾸 소버린 AI 하는데 우리가 절대 내줄 수 없는 거 국방 분야 데이터잖아요. 국방 분야의 소버린 AI를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란티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방 AI이고 국방의 소버린 AI예요.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AI 3대 강국, 컴퓨팅 파워를 우선 구축해야 되고 AI 대전환으로 AX를 가속화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한테 딱 한 가지만 픽해라. 저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 생태계를. 네. 그래서 이것을 실증을 좀 확대해주고 레퍼런스를 정부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국산 AI 반도체를 키워야죠. 이 전략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3년간. 왜냐하면 앞으로 3년은 아까도 한번 제가 강조했지만 AI와 관련된 국가의 위상이 결정되는 시기이고 AI 산업의 구조가 결정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럼 이 시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장을 먹으려면 우리 국산 AI 반도체의 생태계와 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증을 확대하고 GPU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심어야죠. AI 반도체. 네. 이제 제조, 그다음에 AI, 네. AI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를 하는데도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도움도 되고. TSMC가 막 클 때는 리얼텍, 미디어텍 이런 데를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TSMC가 지원을 해줘서 반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한테 가서 제가 그래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도와달라 말하기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좀 마중물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세계 2위 하는 파운드리가 국내에 없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창업을 한국의 제 본국에서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위닝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좋았어요. 1번은 세계 2위의 파운드리가 우리 내 조국에 있는 거. 두 번째, 글로벌 제조 강국이 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어. 그쪽이 다 미래에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반드시 필요할 거니까 고객이자 내가 분명히 수요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도 불모지라고 부르는 애를 이제 제가 조국이기 때문에 와서 했는데 이 파운드를 반드시 살려내야 되고 영속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신경 써야 되는데 팹리스에 대한 지원책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장비에만 제조 장비 이런 거에 좀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확장되는 거 아닌가. 장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어떻게 보면 3대 강국 재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현장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대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장관님은 좀 아쉬운 점이나 더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100일 지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AI for what?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견인을 해서 전체를 끌고 갈 거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면 국민들이 알아야 같이 신나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 특화 제조 AI 아니면 뭐 AI 융합 가운데서도 뭐 반도체 통신, 바이오 분야, 조선 이거를 좀 강화하겠다라든가 그런 어떤 목표가 좀 더 뚜렷했으면 좋겠다. 디테일이 지금 약한 거죠. 네. 실제로 또 해보셨던 입장에서는 또 그러실까? 혹시 뭐 대표님은 혹시 좀 뭐 더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뭐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중국, 뭐 대만, 일본 주요 경쟁국들이 AI 기반의 어떤 스페시픽한 목표를 갖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만의 유니크한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전체 글로벌 그 역할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내면 뭐 AI 3대 강국, 뭐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강한 국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AI 발전 속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해가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다르고 주 단위로 다르고 이제 하루 만에 이런 스피드로 이제 계속 갈 거로 봤었을 때 우리가 산업 전체가 잘 구심점이 생겨서 똘똘 뭉치는 방법이 하나 나오면 위대한 어떤 도약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위에 진입해서 결국에는 3대 강국으로 좀 가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하고 이제 장관님
또 책 이번에 AI 3대 강국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전에 나온 책들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 주권국가, 그다음에 신들의 전쟁 또 이 3부작도 있고 디벡스는 내년에도 CES 이제 저희도 막 같이 가게 된다면은 그렇게 글로벌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CES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과 시장 장악력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